알겠습니까? 1번은 존재하지 않아. 2번은 0. 3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 좌극한, 우극한을 봐야죠. 그러니까 써놓고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우극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 두 개를 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양수지. 양수니까 그냥 써주면 되죠. x 플러스 2.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약분되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지.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이게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여 나오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이건 플러스 4죠. 그래서 같지 않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증명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는 2번은 이거 절대값 함수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x가 3일 때 이렇게 생기죠? 우극한도 0, 좌극한도 0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죠. 자, 굳이 이제 또 쓰려면 리미트 x가 3에서의 우극한 그 다음에 절대값 x-3 그 다음 리미트 x가 3에서의 좌극한 절대값 x-3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 양수니까 그냥 x-3. 자, 이거는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일 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x-3. 어차피 3 집어넣으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지. 자, 3번은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우극한, 좌극한이 같니? 이런 뜻이야. 자, 1보다 커. 그럼 양수죠. 분모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그냥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도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양수니까. 가우스가 문제지. 1보다 조금 크면 가우스는 1이죠? 그렇죠? 이건 1이야. 1에서 1 빼니까 0이지. 그러니까 이건 0이겠네. 1보다 조금 작으면, 1보다 조금 작으면 이게 0이지. 이건 마이너스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다르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그러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대부분 같은데 어떨 때? 절대값 있을 때, 가우스가 있을 때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시험에 항상 나오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왜 어려워하냐면 여기서 성립하지 않는 예를 발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발례를 찾으려니까 어려운 거야. 발레를 막 찾아. 못 찾겠어.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발레로 푸는 게 아니라 명제로 푸는 거야. 명제로.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는 증명이 없습니다. 책에. 증명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학교 수학과를 대학을 가게 되면 수학과에 한해서 대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적분을 써야 됩니다. 무슨 뭐 최적화 조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입시론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증명을 하는 건데 고교 과정에서는 증명 없이 사용하는 거야. 이건 결과니까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냥 계산을 하세요. 이런 얘기죠. 증명은 대학교 가서 수학과 때 배우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극한에 대한 성질이 뭐냐면 함수 fx, gx가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할 때 이게 가정이야.
이게 P야, P. 맞아. X는 A에서 fx도 알파에 수렴하고, X는 A에서 gx도 베타에 수렴할 때, 둘 다 수렴할 때, 이게 가정이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수배, 사칙 연산도 수렴한다. 이게 결론이야, 결론. 실수배, 사칙 연산도 수렴한다. 둘 다 수렴한다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실수배도 다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제가 P면 Q이다가 참이야. 둘 다 수렴하면 실수배, 사칙 연산도 수렴한다. 괜찮지? 그런데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건 뭐죠? 대우명제죠.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 대우명제만 참이지. 그렇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만 반드시 참이야. 그럼 역과 이는 참일지 거짓일지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반드시 반례가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만 참이지 역과 이는 반드시 참이 아니다. 반드시 참이 아니란 얘기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반례가 존재한다. 반례가 존재한다. 항상 참이 아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항상 참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항상 참이 아닙니다. 그러면 되지. 그렇죠? 자, 명제를 얘기합니다. 두 함수가 x는 a에서 둘 다 수렴하면 실수배 사칙연산도 수렴한다. 이게 참인 명제야. 그럼 역은 어떻게 되죠? 실수배 사칙연산이 수렴하면 둘 다 수렴한다지? 이건 참이 아니야. 항상 참이 아니라고. 역은 항상 참이 아닙니다. 여기 뭔지 알겠죠? 실수배 사칙연산이 수렴한다고 해서 둘 다 수렴하는 건 아니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가 뭡니까? 둘 다 수렴하지 않으면 둘 다 수렴하지 않으면 실습의 사칙연산도 수렴하지 않는다지. 나피이면 나퓨이다. 그게 이야. 그것도 항상 참이 아닙니다. 여기 항상 참이 아니니까 이도 항상 참이 아니죠. 역과 이는 대우관계지. 그렇죠? 그래서 명제하고 대우만 참이야. 항상 명제하고 대우만 참이다. 그래서 만약에 실습의 사칙연산이 수렴하지 않으면 둘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대우지? 그렇지? 그거는 참이야. 이해가죠? 실습의 사칙연산이 수렴하지 않으면 둘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나피이면 나피이다. 대우 명제만 참이다. 그래서 명제로 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극한에 대한 성질. 실습의 사칙연산이 수렴한다. 자, fx가 알파의 수렴에, 그러면 실수배를 곱하면 C알파다, 이런 얘기지. 자, 두 함수가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쪼갤 수 있다는 얘기지. 각각을 쪼갤 수 있다. 따로따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다. 뺄셈도 각각을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자, 곱하기일 때 각각을 곱할 수 있다. 알파 베타다. 나눗셈일 때 각각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인데 나눗셈일 때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어떤 식이든 나눗셈일 때는 뭐가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돼. 두 식을 나누면 돼. 나누면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0이 아니란 말이 없어. 그럼 틀린 거야. 알겠지? 우리가 나눗셈일 때는 항상 나눗셈일 때는 0이 아니라는 명제가 꼭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눗셈이네? 그럼 0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어. 그럼 거짓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위의 명제는 우극한, 좌극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모두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두 명제, 두 함수가 둘 다 수렴하면 실습의 사칙연산도 수렴한다.
이해되죠? 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세요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증명을 해줬죠. 자, 이것도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함수값이죠. 존재하지. 이것도 다항함수죠. 극한값이 함수값이죠. 존재하죠. 그럼 이제 이것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모든 함수를 다 해볼 수 없잖아. 그럼 모든 함수를 다 해보려면 증명이 필요하지. 모든 함수에 다 성립하는지. 그치? 그거는 이제 그때 배운다는 거야. 자, fx가 수렴합니다. gx도 수렴합니다. 그럼 이것끼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산수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돼. 사칙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빼면 되고, 이건 곱하면 되고, 이건 나누면 돼요. 이해되죠? 둘 다 수렴하면 실수배 사칙연산도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두 함수 fx, gx가 있다. 둘 다 수렴한다. 이렇게 나오면 쉽지? 둘 다 수렴한다 이렇게 나오면 실수배 사칙원산도 수렴하니까 우리가 그냥 실수처럼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어. fx는 수렴해. 근데 gx가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렴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다루는 방법이 뭐냐면 치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치환을 이용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기 있는 요 함수를 hx라고 놓자는 얘기죠. 이렇게. hx라고. 그러면 fx도 수렴하고 hx도 수렴하지. 그렇죠? fx도 수렴하고 hx도 수렴하는데 나는 fx는 아니까 gx를 모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gx를 구해주는 거죠. 2gx, 그 다음에 는 h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지. 넘기면, 그렇죠? 그 다음에 gx는 2분의 hx 마이너스 fx 되죠. 근데 fx도 수렴하고 hx도 수렴하잖아? 그럼 gx 구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럼 이제 gx는 얼마입니까? hx는 4고 fx는 마이너스이니까 6이네. 2로 나누면 3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gx를 구해. 그래갖고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푸는 방법은 치환이야. 치환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치환을 이용해라. 치환.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방법대로 풀어도 되고, 보통 이제 이 방법대로 풀자고 선생님은 이렇게 풉니다. 자, 나는 지금 이제 fx가 수렴하는지는 알아. 나는 뭘 몰라? gx를 몰라. 그렇지? 그럼 이제 gx에 상관없이 풀면 되잖아. 그렇지? gx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거 전체가 수렴하는지는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써먹는 거야. 여기는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문제에다가 이거를 먼저 써놔. fx, 그 다음 플러스 2gx 이렇게. 음, 이렇게 써놓고 지금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맞춰주는데 gx를 맞춰주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gx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gx가 6gx잖아? 그럼 요 앞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지. 그럼 이렇게 하면 3fx, 이렇게 하면 6gx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gx 몰라도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3fx인데 여기가 2fx잖아. 그럼 보상을 해줘야지. 그럼 마이너스 fx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럼 분모가 똑같아졌죠?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로 fx 마이너스 2gx 이렇게 써놔.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fx 여기가 플러스구나. 플러스 써놓고 마이너스 2gx잖아. 그러니까 이제 gx를 맞춰주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gx니까 몰라도 상관없지.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fx인데 여기는 fx니까 보상을 해주면 되죠. 2fx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자, 이거는 얼마입니까? 4죠. 그러니까 이건 3 곱하니까 12 마이너스 fx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죠. 플러스 2fx죠. 괜찮지? 근데 나는 fx 알잖아. 마이너스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계산되겠죠? 그러면 12 플러스 2겠네. 위에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14분의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7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처럼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선생님처럼. 요걸 그대로 써먹는 거야. 그대로 접어놓고 GX를 맞춰주는 거야. GX를 모르니까. 몰라도 되게. GX를 맞춰주고 FX는 아니까 FX를 꺼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지. 괜찮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치환할래요. 치환해도 돼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치환해도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4-1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먼저 팁을 주면 주어진 조건이 이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로 수렴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저게 fx가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 극한값이 얼마인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여기 x분의 fx가 수렴하는 거지 fx는 몰라. 수렴할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상 원 상태를 꼭 이용해 먹어야 돼. 이걸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 주라는 얘기지 fx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xfx를 x분의 fx를 만들어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되지. 그럼 x분의 fx를 만들 수 있죠. 이해가죠? 그래서 원 상태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 혈관 문제에서는 이승질 써가지고 GX 얼마의 수렴한지가 있어. 다시 또 시원했다는 얘기지. 얘가 이거 시원했다는 얘기. 원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편하지.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원래 있던 거를 그대로 써먹는 거야. 그대로 써놓고 그다음 보상을 해주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지. 치환하는 거.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나누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 마이너스 x분의 fx 그 다음에 3x 플러스 4 x분의 fx 이렇게 되죠? 괜찮지? x가 0으로 가니까 이거 0으로 가죠? 이것도 0으로 가죠? 그 다음 이건 얼마야? 이거 2죠? 이것도 2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 8이죠? 그럼 마이너스 4겠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괜찮지? x분의 fx를 원상태를 그대로 써먹어라. 자, 진유형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둘 다 수렴하면 실수배 사칙 연산도 수렴한다. 그렇죠? 그게 명제다. 참인 명제다. 그럼 배우 명제만 반드시 참이고 역과이는 항상 참이 아니다. 항상 참이 아니라는 얘기는 반드시 반례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 자, 이게 수렴하면, 존재하면 수렴한다는 얘기지? 수렴하면, 둘 다 수렴하니? 하고 물어본 거잖아? 아까 명제 역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덧셈이 성립하면, 수렴하면, 둘 다 수렴하니 역을 물어본 거잖아? 항상 역은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립할 때도 있어. 근데 성립하지 않는 것도 반드시 있다는 거야. 내용은. 항상 참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거짓입니다. 왜 그런지 여기 옆에 나와 있죠. x가 1보다 클 때는 1이야.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야. gx는 반대야. 근데 두 개를 더했어. 그럼 항상 0이야. 그러니까 더한 값은 수렴해. 하지만 각각은 수렴하지 않아. 이해되지? 그래서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자, 가장 속기 쉬운 거. 두 번째야, 두 번째. 자, fx도 수렴해. 각각 존재하면, 뭐 이걸 알파라고 합시다. 이거 곱한 값은 베타라고 합시다. 자, fx는 알파의 수렴에 fx, gx 곱한 값은 베타의 수렴에 그러면 gx도 수렴한다. 이 말이지. 그렇죠? 수렴합니까? 답은 거짓이라고 돼 있어. 그치? 왜 거짓일까? 둘 다 수렴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나눠도 되지? 둘 다 수렴하면 실수배 사칙연산도 수렴하잖아? 자,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니까 fx로 나누면 gx가 나오잖아. 그러면 수렴하잖아. 근데 왜 거짓일까? 자, 둘 다 수렴해. 그럼 실수배 사칙연산도 수렴해. 둘 다 수렴하는 건 수렴하니까 이것끼리는
나눠도 수렴하잖아. 그러면 나누면 fx로 나누면 gx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fx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어서 틀린 거야. 근데 만약에 fx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 그러면 참이야. 이해되지? 둘 다 수렴하니까 나눠도 수렴한다. 하지만 0이 아니란 말이 없어서 못 나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거. 이거는 뭡니까? 둘 다 수렴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지. 둘 다 수렴하지 않으면 둘 다 무한대야. 그러면 이거는 1이니 말도 안 되지.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약분해서 1이니 하고 물어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어차피 이제 뒤쪽에 나가면 해줘야 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 제곱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 세제곱이야. 자, 이거는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일 때, x 제곱일 때, x 세제곱일 때는 어떻게 되니? x가 무한대로 가. x가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무한대로 간다고 치자는 얘기죠. x가 1이면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x가 2면 여기는 2이고, 여기는 4고, 여기는 8이죠. x가 3으로 되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9고, 여기는 27이지. 3만 해도 차이가 크게 나죠. 이게 무한대까지 계속 진행한다면, 물론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지만, 이 무한대가 훨씬 크지. 그렇죠? 그럼 이 무한대에 비해서는 이 무한대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아지는 거야. 무한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차수가 낮은 거는 차수가 높은 거에 비해서 그냥 무시해도 돼. 그래서 언제나 다항함수에서는 차수가 높은 게 장땡이야. 차수가 높으면 차수가 작은 거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아진다. 무한대로 가면. 이해되지? 근데 이제 어떤 무한대가 클지 모르잖아. 그치? 분모 무한대가 크면 0일 거고, 분자 무한대가 크면 무한대일 거고, 비슷하면 극한값이 존재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틀리기 쉬운 거다.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알지 못하는 거. 그런 얘기지. 너무 여러 가지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자, 0분의 0꼴이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0분의 0꼴. 분모도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극한값 무한소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0이 아니라 무한소. 0분의 0꼴이면 어떻게 되니? 자, 분모의 무한소가 훨씬 빨라. 그럼 무한대가 될 거고, 분자의 무한소가 훨씬 빨라. 그럼 0이 될 거야. 비슷해. 그러면 극한값이 나오겠죠? 0이 되거나, 무한대가 되거나, 극한값이 있거나, 그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근데 0분의 0인권에서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항상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0이 되는 인수가 없어지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0이 되는 인수를 어떻게 해라? 약분해라. 그게 핵심이야. 아시겠죠? 0분의 0인꼴은 무조건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한다. 자, 분모 분자가 다항식인 경우는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한다.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하라는 얘기야. 분모 분자에 루트가 있는 경우는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해. 그것도 마찬가지야. 유리화해서 약분한다.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약분이 돼야 돼. 0이 되는 인수가 없어져야 극한값이 나옵니다. 0분의 0인 꼴은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한다. 괜찮죠? 자, 그래서 자, 이걸 얘기하는 거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1 집어넣으면 0분의 0이죠. 0이라는 인수가 x가 1로 갈 때 0이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지. 분모 분자에. 그럼 이제 인수분해하면 x-1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약분해서 극한값을 구한다. 이 뜻입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x에다 4 집어넣으면 0이고 4 집어넣으면 0이야. 0이 되는 인수가 약분돼야죠.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기 있는 분모를 루트 x 플러스 a, 루트 x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그치? 그래서 하나를 약분하면 되죠?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유리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그치?
어차피 내 목적은 뭐야? 약분하는 거니까 분모를 x를 루트 x의 제곱이라고 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약분해서 x에다 4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죠. 이렇게 구하자는 얘기야. 어차피 약분하면 극한값이 나오잖아. 그치? 유리화를 해도 되지만 약분이 되면 이렇게 해도 된다. 자, 무한대분의 0분의 0인 꼴. x에다 1 넣었더니 0이야. 분자도 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xx 2라고 2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약분되죠.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하면 된다. 1 집어넣으면 3이겠지. 이렇게. 괜찮죠? 2번. 3 집어넣으면 0으로 가. 3 집어넣으면 이것도 0으로 가죠. 0분의 0꼴이야. 근데 이건 그냥 하면 약분이 안 되잖아. 하지만 유리화하면 약분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 근호가 있는 쪽. 분자의 근호가 있으니까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야. 0이 되는 것만 유리화하는 겁니다. 막 루트가 여러 개 있으면 무조건 다 유리화하는 게 아니고 0이 되는 인수만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x-3분의 자,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이거 그럼 분자가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1,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이 약분되죠. 이해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문제 잘못 낸 거지. 약분을 못 시켜주면 못 구하지. 그죠? 그럼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x에다 3 집어넣으면 2, 4분의 1이겠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유리화해라. 자, 3번. x에다 1 집어넣었더니 0대. 분자도 0대죠. 0분의 0꼴이야. 그럼 약분해야 돼. 그치? 약분해야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x의 3분의 1승이죠? x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x를 x의 3분의 1승의 세제곱이라고 보면 되지. 괜찮죠? 그렇게 해서 치환합시다. 요거를 a라고 할까? a라고 하면 a 마이너스 1, 여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어,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약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1 집어넣으면 3이겠죠? 괜찮죠? 자, 0분의 0꼴, 0이 되는 인수가 반드시 약분돼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거나 루트가 있을 때는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한다. 이 얘기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5-1번 해보세요. 1번은 분자를 인수분해하고 2번은 분자를 유리화하고 3번은 분모를 유리화하고 0이 되는 인수 약분하고
그렇습니까? 1번 얼마? 2분의 1, 2번, 1, 3번, 4, 오케이. 자, 1번은 인수분해하면 되죠? 2xx, 1하고 1, 둘 다 마이너스.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되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0이 되는 인수는 x 마이너스 1이지? x 마이너스 1 약분하면 극한값이 나오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자, 이거는 0분의 0꼴인데, 약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해야 되겠지? x에다가 루트 1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분자는 앞에 거 제곱 1 플러스 2x, 뒤에 거 제곱 1 없어지니까 2x지? 이렇게 되죠. 그럼 x 약분되죠? 0이 되는 인수가 약분된다. 이제 0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분모가 2고, 2분의 2니까 1이죠? 괜찮지? 네. 자, 3번은 0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죠. 그러면 분모를 유리화해야지. 분모를 유리화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x죠? x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2죠. 약분되지? 0 집어넣으면 4겠지. 괜찮죠? 5-1번. 자, 5-2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미적분을 만든 사람들은 진짜 천재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식을 만드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걸 만들잖아. 그치? 눈에 보이는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반복해가지고 되게 만드는데 이 미적분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수도 없이 잘게 쪼갠다는 것 자체가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걸 막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만든다는 게 정말 천재지. 더 천재는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뭐니?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면 부피가 변한다잖아. 그치? 근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할 수가 있어? 없잖아. 그럼 상상만 가지고 그거를 풀어냈다는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면 부피가 변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자, x에다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0이죠. 분자도 0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문제를 풀 때는 리미트. 그럼 x가 마이너스일 때 0이라는 얘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어차피 필연적으로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빨라.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거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앞에는 AX겠지? 그쵸? 뒤에 상수하면 B해야 되겠지? 그럼 금방 나오지? 이게 맞을까요? 맞을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둘 다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다 반드시 x 플러스 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써놓고 푸는 거 훨씬 더 빨라. 그리고 지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분수의 극한인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숙제를 내리지. 쌤이 이거랑 똑같은지 한번 봐줄래? 똑같아? 여기 문제 똑같아? 어. 자, 함수의 극한 성질, 극한값의 계산. 자, 일단 9페이지. 9페이지는 다 했죠. 그 다음에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까지. 9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B스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 괜찮죠? 음, 그래서 오늘 배운 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 6시에 수업이에요. 늦지 않게 오시고, 테스트 준비 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숙제 올릴 때 질문도 체크해서 올려주세요. 보고 풀어주고 테스트 바로 볼게. 알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오늘 배웠던 거 숙제를 가지고 또 테스트 볼 겁니다. 항상 숙제에서 낼게, 똑같이. 괜찮지? 어,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어는 질문? 잠깐만.